네, 오늘 10월 12일 중국 주식 시장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을 마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64%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죠. 3,35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심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1% 상승해서 2289.36%포인트에서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그동안 정말 많이 죽어 있었던 중국의 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 끝에 조금 바닥다지가 있었고 드디어 장대 양봉을 좀 뽑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뭐 베이팡화창뿐만이 아니라 테크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 홍콩에서는 허응셈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라왔고 정말 많이 눌렸었던 ZT 같은 통신 장비 주식들도 약간 테크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 뭐 광년달 같은 것도 물론 광년달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금 테크 시장에서 가장 센 주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광년달이라고 할 만큼 그동안 이 눌림 자체가 기간 조정이었지 뭐랄까 가격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조금 잘 뽑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통프마이크로도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렸었죠. 주식 자체가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32에서 최저점 뭐 그러니까 반토막은 아니지만 30% 넘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조금 올라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늘 중국 주식이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테크 쪽에서 많이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진핑 이 다음 주에 심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심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들 왜냐하면 심천을 방문하면서 이제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중국에서 이렇게 시진핑이라든 좀 높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늘 그랬듯이 부동산이 조금 뜨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완커나 신성그룹처럼 우량 부동산 주식보다는 뭐 중앙부동산이라든지 보리부동 뭐 화륜도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리나 뭐 이런 조그만한 스몰캡 부동산 주식들이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굉장히 눌렸었던 모습을 이겨내고 드디어 일봉상에서 5일선 위로 조금 강력하게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좀 덜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뭐 이제 부동산 주식들이 좀 확 돌린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주식들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완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부동산단에서 가장 큰 주식이고 또 가장 우량한 주식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만 좀 부족하다 뿐이지 차트를 점점 우상향을 위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어요. 미국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고 지금 뭐 바이든이 거의 다 된 것처럼 기정사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때도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4년 전에도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물론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점점 악수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이 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기 전,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을 외쳤을 때, 트럼프가 돈을 풀어서라도, 어, 분명히 본인이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한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만 코로나 이제 걸리면서 여러 가지 좀 무리수나 악수를 두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4년 전을 생각해봐도 힐러리와 트럼프를 생각했을 때 그 격차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점점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월스트리트에서 바이든 관련 주식에 이제 베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수소, 풍력, 태양광, 또 이제 태양광 그 만드는 유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면서, 물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린 뉴딜 관련, 우리나라 따지면 그린 뉴딜이죠.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바이든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굵직한 언론에서도 대놓고 바이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중국 주식 얘기하면서 계속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어, 한때는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당을 제외해놓고 바이든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친중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제가 뭐 바이든에 대해서 약간 다큐멘터리 식으로 글을 쓴 블룸버그의 글도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바이든이라는 사람 혼자서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적대적이라는 것 자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나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진다, 앞으로 20일 남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계속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이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면 가장 좋지만 정말 친중인 미국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죠. 중국 주식시장만 봤을 때. 그렇지만 둘 중에는 바이든이 되는 것이 중국 시장한테도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주식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다 올랐어요. 웬만한 중국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제가 그동안 해천미업 정말 많이 떨어졌으니 이런 내수주들도 좀 불을 뿜어내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주식이 한번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은 오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다만 우리가 늘 주식시장 요즘에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잠깐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나 LG화학이 오늘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는 오히려 밀렸고, LG화학도 컨센서스가 7,300억대였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2주나 앞당겨서 하면서 9천억이 훨씬 넘어가는 영업이익, 전래 볼 수 없었던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즘은 약간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바이든이 당선이 딱 됐을 시에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부터 열심히 중국 주식은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매매가 안 되지만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매매가 1박 2일 매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이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매매고, 홍콩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매매도 가능하죠. 그래서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을 대하실 때는 지금은 어떤 스윙의 영역, 뭐 내가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러한 마음가짐보다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대선이 결과가 나오기 전날이나 전전날까지 뭐 1박 2일도 좋고 3박 4일도 좋고 좀 짧게 끊어 먹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안정성 있게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당연히 많이 눌렸던 테크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뭐 광년달은 워낙 세니까 뭐 통풍 마이크로 같은 걸 보게 되죠. 자,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렸어요. 그죠? 그동안 정말 많이 눌리다가 이때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오나 하다가 여지없이 했었는데,
약간 쌍바닥 비슷한 걸 만들고 나더니 요번에 두 번째 바운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번 거는 한번 믿고 가보자라고 해서 뭐 요런 것들을 단기 데이 트레이딩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주봉상에서도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만약에 월봉까지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요번 달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테크 쪽들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안정권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해천미역 같은 거를 제가 뭐 메이디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수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눌렸었던 것들 있잖아요. 또 해천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하락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감 있게 좀 매매하시는 것도, 이 매매라고 하는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쭉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라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 또 미국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주식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뭐 해천미업을 꼭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기간 조정까지 충분히 받은 것들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테니까 이 되돌림을 뭐 개파락에 있는 자리는 개파락 자리까지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이제 전 고점까지 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식마다 실적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중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중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내일은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